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외에서 양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환자와 진드기와의 관계, 요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그 알러지 검사 하시면 병원에 가시면 마스트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93가지 검사를 대부분 다 그 검사를 하시거든요. 보통 비염 있는 환자분, 아토피 있는 환자분, 천식 있는 알러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권하기도 하셔서, 근데 뭐 약방의 감초처럼 진드기 좀 몇 가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드기 알러지는 그냥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알러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알러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진드기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진드기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제가 치료하면서 진드기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쌀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전신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쌀에 알러지 있는 경우에 진드기 알러지는 없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러지원이 많다는 거는 종류대로 진드기가 됐든 음식이 됐든 많은 경우가 있었고요. 전신에 알러지가 있는데 진드기의 그레이드가 0에서 6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에서 6까지를 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드기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진먼지 진드기, 뭐 미국 진드기, 뭐 진드기 종류들도 많고, 또 진드기 옆에 곰팡이가 같이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드기가 심한 경우에 곰팡이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진드기 알러지가 있으면 무슨 털 알러지, 뭐 고양이 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진드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털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난치고 치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진드기 수치가 정말 높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치료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진드기 퇴치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청결하게 하는데 진드기가 나한테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진드기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하고 친화력이 있는 진드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성을 갖는 항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면역세포의 무기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음식이나 진드기에 내가 공격성을 내가 띠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몸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쌀 때문에, 진드기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구나라고 판단하시는데, 좀 거꾸로 이제 나중에는 결과와 원인이 섞여가지고 진드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지고 또 면역 때문에 항체가 더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 몸의 면역체가 잘못돼서 외부에 있는 물질을 공격한다. 그래서 진드기 잘못이 아니라서 조금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드기 퇴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치료가 되면 진드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줄어들까요? 내 면역 체계를 시스템을 바꿔주고,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면역 시스템을 바꿔주고 외부에서 나를 자극하는, 나를 내가 공격하게끔 만드는 그 자극하는 물질을 최대한 차단해주면 이 항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가 완치된 환자분들을 검사를 해보면요, 그 항체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알러지 음식도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진드기 퇴치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약국에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구라든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털 조직, 면도 이렇게 진드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다 뿌려주시고, 내가 입는 옷, 저는 스카프까지도 뿌리거든요. 근데 실크라든가 폴리원단 이런 데에는 별로 진드기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순면, 그다음에 마조직, 그다음에 털 모조직, 특히 모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써주시고, 그다음에 침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침구에다 충분하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또
뿌려주시면 이제 그 살아있는 진드기가 죽잖아요. 그럼 거기 사체들이 이제 들배하겠죠. 반드시 털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사실 각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질이 침구에 많이 떨어질 거예요. 침대에 많이 떨어지면 그 진드기가 또 그 각질을 또 먹고 살아요. 그리고 곰팡이도 마찬가지고 각질을 또 먹고 살고, 그래서 그런 청결함을 유지를 시켜주시는데 뭐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써보고 되게 효과가 좋아서 제가 환자분한테 많이 권해드린 진드기 스프레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다 패드에다 직접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스물스물 이 향기가, 이 진드기를 죽이는 향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진드기를 퇴치하는 제품도 있지만, 요거 써주시더라도 털어주시는 거는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제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약국에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도 진드기 알러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방지 이불을, 침구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알레르망, 뭐 또 알레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불들이 있잖아요. 저는 알레르망을 쓰고 있는데 알레르망을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면 지금 여름철이라 별로 이불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좀 고가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이불에도 패드, 그다음에 덮고 주무시는 이불, 그리고 베개, 얼굴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얼굴 대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면으로 되는 베개 같은 거 잘 쓰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치료가 돼서 면으로 되는 그 베개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 관리가라는 게 계속 노출이 되면 또 항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알레르기 방지하는 이불을 정말 좀 바꿔보시라고 꼭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드기 알러지 가지신 아토피 환자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진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각질도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있는 분들의 특징은 이 목선부터 얼굴 쪽에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접히는 쪽, 이런 부분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도 건조기를 사용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게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래도 한번 사보고 싶어서 샀는데 정말 먼지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건조기 사용도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빨래를 밖에서 말려가지고 집 안에서 갤 때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를 시킬 수도 있고 생활의 편리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음식이나 뭐 좋은 약들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같이 케어해 주는 거. 근데 근본적인 거는 외부 환경만 바뀌어서 될 거는 아니고요. 내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외부 환경을 바꿔주는 거는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환자분들과 치료하면서 좀 경험했던 부분들,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하게 좀 더 포인트를 잡고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부분, 진드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